그럼 지금부터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국민신용무용단 김우석 안무자의 피해에 대한 호소문과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안무자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장 자리 처음 맞이해서 많이 떨리고 쑥스럽기도 하고 많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1년간 말 그대로 제가 당해왔던 것, 겪어왔던 것을 글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심을 담아서 쓴 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신용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불거진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신용무용단 안무자를 맡고 있습니다. 직책은 안무자지만 저는 안무를 포함한 무용단 모든 공연의 기획, 배봉, 연출을 혼자 맡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명, 무대 세트, 의상, 홍보까지 관여하며 작품 준비를 거의 혼자 해왔습니다. 사건 당시 저의 수당은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불과 6시간밖에 안 되는 연습 시간에는 제가 제가 만들어 온 동작의 안무를 단원들에게 설명하기만 해도 부족하기에 안무 창작, 기획, 대본, 연출 등을 연습 후에 제 개인 시간을 하여하여 개인 연습실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상임 계약직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처럼 4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고 작년 5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는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예술가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바로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립 예술단들을 포함하여 작은 규모의 지방 예술단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별도의 관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여러 무용단의 안무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안무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용단에게도 자신이 창작한 안무를 계속해서 사용해왔고 무용단 관리자 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공들여 창작한 안무는 정기 공연작인 어띠하리코의 안무를 가지고 큰 무대에 나가 인정을 받아 국민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많은 스토리를 토대로 오랜 동료인 친누나와 함께 작업을 하며 전국 무용대회에서 인정을 받아 국민의 문화예술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무용계 출전에 대한 담당 부처인 문화예술회관과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며 회관은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노력과 예술가수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한 CEO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모두 무너졌습니다. 국유시 의회 이선우 의원은 저를 하루아침에 작품을 도용한 안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고 현대 HN 세로넷 방송과 함께 저와 저희 누나는 심지어 저의 어머니까지 대항하여 무려 6차례나 되는 보도를 쏟아내며 저희를 무용계의 적폐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보도기사는 무용계 전체에 빠져나가 저의 명예는 회복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선우 의원은 어떠한 사실적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저를 해촉시키려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의회 법무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거의 모든 자문 기관에서 안무는 국민시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기 어렵고 저작권은 안무자에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선우 의원은 제가 작품을 도용하여 무리를 일으켰다며 계속해서 해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인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피해를 본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예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이선우 의원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 인맥을 이용하여 저를 압박하였고 시의회 안팎의 각종 공식석 상에서도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의원의 시의원은 시민들이 맡긴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무기삼아 무고한 시민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한 시민에 불과한 저는 그 권력의 힘에 무기력하게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무용의 꿈을 가지고 살았고 더 넓은 곳에 많은 것을 배우고자 서울로 올라가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경기도리 무용단에 입단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촌놈이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고 참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쟁쟁한 동료들의 경쟁을 이겨내고 주요 무용수까지 올라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비롯하여 상임 무용단 주요 무용수로서의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마음 한 곳에 늘 자리 잡고 있던 고향이 국리에 시립 안무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국리로 내려왔습니다. 연습 환경, 수당, 재반 사정 등 모든 것이 이전의 도립 때와는 달라 힘들었지만 국민 시립무용단의 단원들의 열정, 노력, 협조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평론가 분들께서는 발전되고 있는 무용단이라는 호평을 주셨고 관객들의 매진, 평론가협회 특별상 수상 등 벼락간 여건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며 하나씩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춤을 추며 땀을 흘렸던 무용수로서의 삶이 행복했고 수많은 제자들과 무용 단원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언론사, 정치, 권력이 이런 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저는 그 앞에 숨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한낱
솔직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만큼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늘 즐겨 찾았고 좋아하던 무용 공연장도 같이 못했고요. 마음 편히 늘 친하게 지내던 무용하는 친구들과 대화도 즐기고 싶었고,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너무도 힘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TV에서만 보도 연예인들만 할 수 있었다던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대인기피증, 분노장애, 전 다 진짜 꾸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근데 그걸 제가 현실로 접해보고 그런 진단을 받아보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 늘 참고 숨어만 있고 나서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모습의 저를 보일 것이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 억울함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억울함과 허위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단원들에게까지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곧 인정한 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라도 큰 용기를 내어서 저는 시립무용단 안무가이기 전에 구미는 저희 고향이고 구미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전문위원 시원이시라는 역할과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앞으로 제 뒤를 잇는 안무가들과 여러 힘없는 예술가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권력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말 두려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용기를 내어 섰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기자님들의 명찰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봐 주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어난 이때까지 제가 겪었고 일어났던 일을 시간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 관계상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구미시의회 행정감사 중에 이선호 의원은 명예훼손성 발언을 시작으로 저와 저의 가족을 겨냥한 HCN을 무려 6차례에 걸쳐 근거 없고 편파적인 몰아가기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권력의 힘으로 인해 저는 무언가로 싸우는 경력과 명예,
인생의 모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과 이에 대한 언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로 한 저의 의견을 첨부하였으니 꼭 참고해 주십시오. 위에 6차례 보도에 관한 현재 HCN 측을 상대로 한 전면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선우 의원 및 보도 기자 등을 형사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선우 의원은 개인적인 성찰을 의회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 본인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권력의 가시와 그를 이용한 특혜의 사용, 그로 인한 본인과 여러 사람의 피해 사회를 시간의 흐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내용마다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 도형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걸린다. 문제의 시작 행정감사. 다음표를 친 내용은 이선우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10일 231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9 기획행정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우 의원이 구미시를 이용한 안무자인다가 구미시의 저작물을 도용해 무용죄에 나갔다. 이는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걸린다라고 발언하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1-1 정기공연작품 어디 하리고 무용재 출전. 이성우 의원은 시립무용단 작품 어디 하리고를 가지고 구미시 측의 사전 상의 없이 김우성 무용단의 이름으로 경북무용제에 출전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한 것이라며 도용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그 당시 계시던 박말기 관장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과 상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선 의원님께서는 시의 이상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저의 의상을 가져갔었고요. 음악도 다른 음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에게 출연료도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용단 작품 안무는 구미의 시의 것이 아니고 안무를 창작한 안무자의 것이기 때문에 도용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적 발언입니다. 설사 저작권이 구미에게 있다는 하여도 이 당시에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이 판명이 아직까지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제가. 근데 이성우 의원님께서는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때 이성우 의원은 자기가 가진 세출 예산에는 안무비가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말기 전 관장님에게 안무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박말기 관장님은 어떻게 할 뻔히 노는 거치로 하고 나갔고 답변을 했는데도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내몰았다는 근거 없는 법 위반으로 몰아가셨습니다. 1-2 전기공연 작품 망약, 무용재 출전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신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안무자의 친누나의 무용단이 전국무용제에 나간 것이라고 작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언급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우리 안무 도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향과 김지영무용단에 돌아갈 수 없는 길은 엄연히 다른 작품이며 특히 80% 이상의 안무가 다릅니다. 안무자가 친누나의 무용단에 참여하여 연출과 대본, 주역을 맡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연출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엄연히 다른 작품인데
작품에 대한 분석 없이 도용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1-3번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의 감사를 하는 자리이며 정기공연 작품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부족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점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은 김우성 무용단의 김우성 씨는 구미시립 무용단의 안무자이십니다. 예술하신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라며 개인이 본인을 겨냥하듯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작품을 도용하는 안무자로 만드셨습니다. 무용계 등 예술계에서 작품 도용이라는 고점은 작품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인 형태와 취업자, 즉 제가 구미시립 무용단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무용단에 본사를 내고 응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쪽 무용단에서는 저희에 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나옵니다. 구미시립 무용단 안무자, 구미 안무자 기부사 임명만 하면 제일 뒤쪽에 안무 도용한 안무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한편 취업자 등 생활고까지 겪을 수 있는 씻을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5차례의 방송 인터뷰, 본인 관련 6차례 HCN 보도 기사 중 5번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9일자, 2019년 6월 20일자, 2019년 7월 2일자, 2019년 8월 28일, 2019년 8월 29일. 행정감사 발언 이후 이선우 의원은 언론사인 HCN 세로넷 방송을 이용하여 본인을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담당 부처인 문화예술회관의 사실 조사 및 입장 판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과 관련한 6차례 보도 중 무려 5차례를 이선우 의원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망향과 돌아올 수 없는 기, 똑같다는 등의 틀린 해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며 판결이 나가기는커녕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도용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선우 의원은 마냥 풀었었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게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 무용단의 단장인 안무자의 누님이셨고 안무자가 무용수로 참여를 했고 전국 무용제 동상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예고가 없었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법적 근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잘 보시면 객관적 근거도 이선우 의원이 일방적인 주장에 허위 사실을 언론사인 HCN은 여과없이 기사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HCN의 세로넷 방송은 의혹 제기의 수준이 아닌 작품을 도용해 무용제에 출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정 사실화하는 보도를 하여 본인의 명예는 더욱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언론계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정상적인 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담당하는 가식이 있다기 보기 힘든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본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결과가 현재 이 시점에서도 누구의 저작권인지 결과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과를 먼저 짓고 시의원님만의 말을 믿고
결과를 지어서 방송 보도를 한 것입니다. 3. 알고 있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시에서 꼭 이겨서 저작권을 꼭 찾으세요. 특히 이전 의원은 미 행정감사 발언 6월 19일자, 6월 20일자 보도기사에 들기 이전에 저작권에 대한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CEO의 검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결과 정기공연 안무 저작권이 구미 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의원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이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4일 본인 제가 이성은 의원의 방을 찾아가 면담 요청을 하였고 법률 자문 결과 안무 저작권이 구미 시간이 본인에게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이 기획, 안무, 연출, 대본 등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없음, 4대 보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담당 부처가 6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단 한 명만이 저작권이 구미시에 있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성 의원도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이것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한 이해를 시켰고요. 또 이성 의원에 대해서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겨서 시에 이겨서 꼭 가져가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의원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법률 자문 결과도 무시한 채 본인을 공격하는 인터뷰를 계속해 나갔고 HCN은 이러한 이성 의원의 인터뷰를 의도에 그대로 따른 보도를 연속적으로 하였습니다. 4. 시의원은 권력을 이용한 무용단 연습방. 2020년 2월 20일 이 의원은 무용단의 연습시간 중 1시간 동안 다음들에게 현재 상황 설명을 하겠다며 무용단 연습에 대한 책임자인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습실에 찾아와 본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건을 고소한 고소인으로 이 의원님은 사건의 피해자이고 무용단 연습시간 중에 찾아와 다음들에게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을 하며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의원의 권한이라고 소리치며 본인을 나가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나갔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녹취라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허락을 하겠다. 그 조건 하에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곧 고소된 건 오늘 알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말한 고소장은 작년 12월 중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7일에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 구미경찰서로 이관이 되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원들에게 말한 내용은 고소장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고의 청구를 통해서만 피고소인의 이름과 고소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소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고소당한 것을 모르는지 또한 공개된 내용 외에 고소장 뒷부분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며 단원들에게 고소장이 거의가 많고 안무자 거짓을 일삼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덧붙여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권력을 이용한 또 한 번의 명예훼손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입단원 시험 참관. 이거는 여러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이라 경남일보나 경북매일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6. 시의원은 부시장이다. 감당 못할 싸움이다. 2020년 5월 4일 이선우 의원과 형사고소건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선우 의원은 5월 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5월 8일 전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5분 발언 때 저의 해촉을 요구할 것이며 행정감사 때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라고 말하며 이것이 가지는 무게가 사실은 의원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의회랑 소송하셔야 합니다. 시랑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예술단 전체 업무 정지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피해의 원인이 안무자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국민 시와의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 시의원은 절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의 직급 부시장급입니다. 등의 말을 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고 이는 그 당시 제가 느낀 협박으로 생각되었고 7만 모욕감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하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선 의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요약할 것입니다. 7. 국민시 임시회에는 개인 변호의 시간. 이것은 이 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의 발언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시정 중 이 역시 2020년 5월 19일 기사가 많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본인이 이선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루 만에 고소 취하 일정을 번복했다. 이것은 엄연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휘에 대한 도전이라는 시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셨고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의 입장으로 본인을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게 저의 해촉을 하라고 한 것은 저는 솔직히 시의원의 상식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내용에서 시의 전체적인 행정을 감시하는 임시회가 시의원의 개인적인 송사를 이용장소로 쓰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 국민 시민을 위한 공적 업무를 해야 하는 이런 자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거의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이지. 솔직히 저는 안무자 이전에 국민 시민이기 때문에 큰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짚지는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8. 시의원 문제없는 공개 채용 방식 지적.
저도 이거는 우연히 보게 된 시행정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강사 추천해도 돼요. 2020년 6월 3일 제240회 제2차 기획행정부문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이 의원님은 평생교육원장님입니다. 이 의원의 말씀입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다른 거나 국도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2년 예술회관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이 위촉 강사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 뭐 말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논의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올해도 위촉된 거 보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고 발언하면 전 듣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거 본인의 누나의 위촉에 문제 삼고 심지어 조례 개정까지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친누나 역시 2019년 6월 10일자 행정검사 및 이 도형과 관련 영수 등 보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거 없는 위촉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교육부 강사 채용 시에는 매년 강의 평가 개인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공개 채용 강사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뽑히신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문학뿐 아니라 많은 경력을 바탕으로 실력이 있고 인기 많은 다른 강사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깐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적지나 제 생각을 잠시 덧붙이자면 새로운 것만이 늘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 교수를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를 목표로 강의를 하면 10년째 강의 대학 강사 차비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강의 강사 해왔었습니다. 단지 그 꿈을 위해서. 그럼 저도 3년만 하고 쉬다가 또 3년만 하고 쉬다가 그럼 이것을 반복하면 저는 1년에 10개는 뭘 해야 합니까? 그 쉬는 기간 동안.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그럼 4년 하시고 좀 쉬다가 다시 또 그럼 2선, 3선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경력이란 거 노하우, 단연의 노하우, 연구, 그리고 강사님들이 매년 계속 한다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또 새로운 것을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 이 이유 때문에 다른 강사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사분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제가 겪어보고 억울하고 말하고 싶었던 솔직히 참아왔던 일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말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도 적고 제가 자족이 더 과한 게 너무 과부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이선호 의원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에.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예술인 시민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저에게는 큰 용기를 냈고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진짜 그래도 기다리면 다 잘 될 것이라 신부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식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인정하는 게 해버리고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법의 판결만이 최선이 아닌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진실을 가지고 있어 법은 항상 진실을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과 좀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셨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기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도 두렵습니다. 이 내용. 근데 저는 100% 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점은 꼭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진실과 억울함을 꼭 기자님들의 공정한 잣대에서 알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저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의원의 해서는 안 될 권한 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국민시민무용단 김우석 안무자에 대한 호소문과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특성으로 할 테니까 그거는 또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며 또 이제 특정인입니다만은 이선웅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임시 때 장세용 시장한테 시정 질문해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해촉을 해라 어쩌라. 옆에 그 없는 그런 불민한 관계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시민무용단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언론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기자들도 있지만 거의 잘 관심을 좀 안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해단도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잖아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놨고 언론중재위원회도 고소해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제가 그 전에 고소를 했는데 반론 보도를 해라 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이게 왜 우리가 국비 시청 출입 기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뭐 중앙지도 있고 도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기자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너무 난해스럽게 김우석 씨와 그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누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게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벌써 지났네. 벌써 그동안에 우리가 간간히 이제 무슨 그 시회원들 뽑는데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봤다 뭐 어쨌다 하는 그런 뭐 누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실제로 45분 동안 이걸 읽었어요. 이렇게 뭐 국회의원 선거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김우석 씨가 충분하게 뭐 발표를 했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자들은 감안을 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도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인터넷 쪽에 다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피해 호소문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다 선정도 다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면서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이사입니다. 현대 HCN에 6차례나 나도 한번 보긴 봤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이게. 오늘 내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곳은 잘 모릅니다. 국립시청에 열린 날에 이용하면 자연적으로 시청 출입기에는 여기보다 더 대고스피사고 올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왔다니까요. 코로나라도 이 정도는 쌓는 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또 아까도 우리 얘기했는데 이걸 좀 놓쳤어요. 그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거를 잘못해서 너무 살이 길더라고요. 나도 졸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 외부를 대체하고 또 메일로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다음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분이 개인 만나서 대화를 한 거를 거칠했는데 나중에 억지로 사실 있습니까? 억지로. 네, 있습니다. 나중에 억지로 하면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에 법의 판결
3개월 만에 최선은 아닌 걸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고소 고발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기자들 대상 기자회견인데 그 아무리 그래도 HCN도 방송인가 언론사고요.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또 고소를 했는 것을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 뭐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은 좀 개인적으로 좀 모순이 아니겠나. 이선우 개인적인 이선우 시험가의 고소 고발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HCN 언론은 고소 고발을 하든지 했는지 안 났겠나. 언론과 이선우를 동시에 고소 고발을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을 때 고소 고발건이기 때문에 또 고소 고발이 안 들어오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고소 고발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언론 제일 처음에 6월경에 HCN을 먼저 고발을 했었습니다. HCN과 회사와 그다음에 오 기자와 최모 보도팀장을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사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아직까지 판결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쪽 방송사의 내용은 거의 했습니다. 그 소송 내용이든 뭐든 그래서 오늘은 이 의원님의 그 내용을 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문의 단원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했습니다. 오늘의 이 인터뷰의 목적은 이 의원님을 위한 기자회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에는 고발 우리 결제에서는 거의 김치를 넘어갔습니다. 6월 11일자로 송치가 됐습니다. 마이크 네. 육성을 해도 돼. 지금. 제가 질문 하나 예. 그리고 이런 그 화해하면서 해치를 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선우 의원하고 HCN 기타 등등 해가지고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고 오늘 특별하게 지금 이선우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호소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데 안무잖아. 그 가족과의 굉장히 우리 소중한 꿈이 시의 그 자산이거든요. 해치에 대한 화해에 대한 이런 뜻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 작년 행정검사 때 이전 의원님께서 행정검사를 제가 방심했고 이런 것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HCN 방송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기사까지도 참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사에서 저희 가족에 관한 소위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을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이러한 거의 기사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고 지금도 뭐 중재를 많이 하셨다고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명예가 얼마나 많은 명예도 아니고 큰 명예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으면 그래도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말 그대로 촌놈이 서울까지 가서 노력을 해서 경기도립묘원에서 진짜 촌놈 북한 춤을 친다고 놀림도 받고
그런 놀림을 이겨내면서도 또 주요 무용수까지 하다가 여기 내려온 상황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받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이시고 근데 중재를 하신다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이런 저의 억울한 생각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저한테 그냥 모성 취합해라. 그 누구를 특정 짓지도 않습니다. 제가 세 군데를 보았어요. 세 군데 다 그냥 보소 취합해라. 그 말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겠다는 예의상 저보다 어른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어떻게 절대 못하는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의구심들고 화도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못 듣다 시연 질문에서도 누가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상식평가 저에 대한 권한을 없애든지 축소시키라고 이전 의원님께서 계속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보고 또 일반인들이 누군가 봤을 때는 상식평가 저희가 단원을 평가할 때 안무자가 20%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20%이고 나머지 70%는 외부 심사위원 5명이 오셔서 그 단원의 실기 평가를 합니다. 실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10%는 출결단입니다. 그래서 상식평가 20%는 이 단원이 얼마나 단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해왔는 걸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반 이하는 점수는 없습니다. 20점 이외에 10점 이하를 주지는 않습니다. 최하 점수도 10점입니다. 그런데 이전 의원님께서는 그걸 말을 계속 하시다가 제 권한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작년 실기평가 실력이 좋았던 단원이 떨어지는 사건이 생겨서 그 단원 때문에 노조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제가 그 단원을 떨어뜨렸다는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기 점수에서 떨어지신 겁니다. 그 무용단 단원이 아니고 합창단 단원입니다. 그럼 누가 들으면 진짜 제가 그분을 제가 줄 수 있는 상식평가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소식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공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저는 계약직, 위촉직 그 전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1년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노조가 생기면서 저도 그 덕에 2년 계약직 직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는 1년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4대복이 없었고 퇴직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수당 개념으로 받았고 저희는 세금도 사업자 세금을 냈었습니다. 3.3%. 노동자 세금이 사업자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권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의 1번이 회사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기획에 참여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획을 하였고 말 그대로 이전 의원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안비를 받았더니 연출비를 받았더니
기획예산서에 딱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연출비 250, 대본비 250, 합 500. 근데 그 기획예산은 그냥 시의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됐을 것입니다라고 예산에서 써놓은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 달에 수당으로 그 당시에는 180만 원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우선 의원님은 장관님한테 또 암호비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절대 받지 않았어요. 암호비 목록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출비, 대본비, 암호비, 단원 트레이닝비, 단원 관리비 다 그 안에 포함된 180만 원에 포함된 건지 알고 당신은 들어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지 그런 생각이 근데 이번에 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정심 대답하셨다시피 타 시 도립 상인 업무자들도 물론 저와 월급제가 적게는 2배, 많게 4배 정도 차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업무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연출가도 쓰고 대본가도 다 쓰십니다. 단지 안본만 하시는데 그분들도 이런 거에 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관장님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최초입니다. 수당으로 하니 월 수당으로 자판상에서 한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24시간 되니까 한 달에 시간적에서는 얼마 되냐고. 제가 좀 따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운은 한 3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것도 스틱수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간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냥 8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에서 윤영입니다. 네. 이선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되는지 네. 보관하고 네. 그리고 이선우 의원이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가 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거는 혹시 우리 안무자를 음해하는 상대방이 있는지 또 두 가지만. 그래서 제가 이기는 오늘 주요 그건 아닌데 일단 저희 단원 중에 한 명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원 중에 한 분께서는 일단 그 보고까지 해버리면 그 얘기가 해버리면 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 뒤에 또 후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단원 중에 또그 조력자가 있어요. 이원선 의원이 아까 시정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노조가 만들어지고 조금 노조에 대해서 이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무인단 노조가 재작년에 생겼는데 그때 많이 힘을 써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노조가 생기기가 좀 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새로 공모직 관장이 새로 구입해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모에 선정될 정도면은 저는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의 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장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표명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관장의 표명법에 대한 그 안무사의 생각은 어떤지 부탁드릴게요. 제 상대방직 일하는 노조 분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래, 그때는 일단 제가 무조건 잘못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저의 의견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사람을 들어봐야 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또 제 의견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관장님도 제가 모든 것을 취하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저의 우리 상사분들, 시의회분들, 그 위에 분들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고소처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지금이 5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1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제일 위쪽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제일 중요하기 전에 저희도 점수를 받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저를 점수를,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냥 자동으로 제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가 점수를 제가 우연찮게, 다른 우연찮게 제 평가 점수 보게 돼가지고, 아, 나도 매년 평가를 받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앞에 뭐 지금처럼 다른 작품을 도용해 뭐 다른 작품에 또 나가서 썼는지 그 앞선 안무자들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발언은 또 제가 그 안무자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해주셔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단 노식 업무자님을 예를 딱 들진 않겠어요. 보통 그런 안무자들은 만약에 자기가 무용단을 쓰면서 그 안무를 팔기도 하고 돈을 받고 여기서 했던 안무를 거의 똑같이 단원들 데리고 가 여기 있던 단원들한테 테러를 주면서 야 순서 좀 해주시고 가자라는 같이 그래서 다른 무용단에 가서 돈을 안무를 받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다가 다른 공연에 가서 그 공연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작권위원회 추세가 아까도 적었듯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공연했던 게 지금 시에까지 보면 그 다음 안무자가 왔을 때 그 공연 그대로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걸 똑같이 해버리면 그 안무자는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공연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짰던 안무는 사장되어 버립니다. 또 이전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억 원이 들어갔던 공연이 그렇게 그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 안 쓰게 됩니다. 안무자가 누가 와더라도 그 공연은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시공립 안무자나 단장들이 짜서 공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개인에게 저작권을 줘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소하고 민사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고소 사건이 일부에서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번은 일부 의견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리하게 한다면 저도 이성훈 의원님이 저희 단원 연습 시간 때 와서 단원들에게 했던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형사 사건이 이기든 하든 간에 민사가 만약에 더 빨리 결정이 난다면 형사가 더 유리해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사 사건에서 그 반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사 사건은 지금 거의 만리에 들어갑니다. 7월 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성 의원님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12월 달에 고소를 했는데 2월 달까지 내가 모를 수가 있냐. 근데 그거는 경찰의 잘못입니다. 제가
검찰에 보도를 했으면 경찰에서 수사권을 인계받았으면 그건 자기들의 몫입니다. 뭐 참모를 언제 부를 것인가, 언제 연락할 것인가. 근데 이재석 의원님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제 권한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한테 안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고민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제 형사고소를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말씀, 네? 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저 사건. 예.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전대규모 작품 망상 비는 추천이 있는데요. 그 안무가 80%가 망연하고 억제하거나 루모가 다릅니까 정확하게? 그 작품을 하면 루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많은 듣고 대본을 썼던 작품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나가 전 그 무용제에 출전을 할 당시 제가 연출을 맡고 그리고 대본은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주역 문수를 제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무를 누나가 제안을 한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 안무에서는 원도 나오는 루모가 같이 다를 거라는 게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저작권을 가져가시려면 네. 루모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야 되는 80% 정도, 8에서 90% 정도 다들 제2차 저작물로 되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님이랑 그 다음에 거기 기자분께서 경북무용협회에도 전화를 하시고 서울 한국무용협회에도 전화를 하셔서 그거를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 반납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게 구미시 의원님께서 거기까지 관여를 하셔야 되는지도 솔직히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국민을 위해서 상을 다 왔는데 상 반납시켜라, 이렇게 일부러 전화까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 아무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상 반납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셨답니다.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미를 위해서 나갔던 작품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